네, 이번 시간은 핵심 역량 보고서 성공 사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앞에 있는 우리 그 하나은행에 입사한 친구와 같이 그 금융권을 준비한 친구인데 너무나 잘 썼어요. 이 친구는 뭐 핵심 역량 보고서보다는 자기소개서를 너무 잘 써서 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있는 친구는 차별화된 입사지원서 발전 방향을 다양하게 제작해서 면접 때 가지고 가는 듯 임찬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취업을 성공한 사례고 저는 정면 돌파했다. 왜냐면 이 친구는 학점이 4.1에 토익이 900점이에요. 그러니까 4.1에 900점이니까 정면 돌파해도 돼요. 이런 친구들은. 근데 앞에 있는 친구는 뭐예요? 3.8에 무토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학이라든가 성적이 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차별화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4점대하고 토익 900점대 되면 사실은 뭐 자기소개서만 A지간이 쓰면은 이런 친구들은 웬만하면 다 합격을 하는데 그렇지만 지방대로서 4점대, 4.1, 토익 910점 가지고 인서울대학에서도 불합격하는 친구들 참 많거든요. 근데 한번 이 친구는 어떻게 했는지 이 친구는 뭐냐면 지방대이지만 남들 못지않은 스펙을 갖추자라는 것을 목표로 3학년 때부터 스펙 관리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토익 점수 획득, 3학년 2학기 때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4학년 때 스터디 그룹 활동을 했다. 그래서 8개월 넘게 스터디 그룹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하반기에 배짱 좋게 7개 은행에 지원했다. 그중 신한국민외환농협에 서류 합격하고 기업,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서류 실패했다. 한번 보세요. 이 토익의 학점 4점대에 토익 900점에는 여기 하나은행에 서류 실패했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친구는 뭐예요? 3.8에 무토익인데 하나은행에 최종 합격을 했잖아요. 같은 친구인데, 같은 학교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학이나 학점 때문에 100% 취업하는 건 아니지만 앞에 같이 차별화해서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7개 은행에 지원했는데 신한국민외환농협에는 서류 합격하고 기업, 우리은행, 하나은행에는 서류 실패했다. 근데 무토익의 3.8은 하나은행의 앞에 있는 친구는 합격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면접을 합격하며 면접에서는 떨어져 본 적이 없다. 즉 4개 은행에 합격한 친구입니다. 4개 은행에 합격한 배재대학교 친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야, 동일한 대학 하나은행 지원자 3.8 합격 4.910에 4.1 불합격 점수로만 취업하는 시대는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야, 금융권 퇴직 연금 유치가 상당히 과열됨에 있음에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학교 후배들한테 필요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2009년 11월 17일 날 4학년 2학기 때 금융권에 합격하고 11월 달에 저한테 보내준 편지인데 참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학교에 열의가 있는 친구들은 자기 후배들한테 쓰라고 이 편지를 자기소개서라는 걸 줘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 제가 자주 가서 강의를 하니까 신한은행 하반기 합격자 지원독인 포부, 신한의 프라이드를 가슴에 품겠습니다. 쭉 썼는데 정말 핵심 위주로 지저분한 내용이 없어요. 정말 핵심 위주로 잘 썼고요. 국문학과 나온 정도의 그런 실력이지 않을까. 문장력이 대단합니다. 은퇴설계 전문가가 되겠다. 왜? 은행에서 은퇴설계 이 당시에 붐이 일었고 꼭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은퇴설계 제1세대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참 잘 썼고요. 퇴직연금 사업자 유치에 힘쓰겠다. 즉 금융업의 발전 방향을 가지고 쓴 거죠. 지원 동기 및 포부를 써라. 다른 걸 갖고 개인적인 포부 핵심 3, 4번을 갖고 쓰는 게 아니라 핵심 6번을 갖고 썼다 이거. 핵심 6번. 그래서 그 발전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눈에 탁 튀죠. 왜? 다른 친구들은 핵심 3, 4번 있는 그 카테고리만 갖고 썼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핵심 6번 발전 방향을 가지고 썼다. 그래서 수학 내용 및 경력사항을 써라. 지식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문 밖에 있다. 정말 잘 썼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 핵심 10문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핵심 위주로 내용을 간결하게 쓰라고 했는데 어떻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성장과정, 신뢰와 믿음으로 맺은 넓은 인간관계, 꿈꾸는 젊은 아름답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돈이 생기니까 더 불행해지더군요. 라면서 성장 과정을 이렇게 쭉 썼는데 참 이렇게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다 성장 과정도 뭐예요? 금융과 관계돼서 내가 금융업에 지원하니까 금융과 관계된 성장 과정을 쓴 거죠. 그리고 비록 유혹에 빠지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보다 손쉬운 일이겠지만
결국 신뢰를 지킬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기술하라. 고객에게는 항상 정직해야 합니다. 하면서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그 호텔 생활에서 있었던 것을 썼어요. 정말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아마 일반인들도 저렇게 쓰라면 잘 못 쓸 거예요. 정말 연구해서 매일매일 연구해서 수정해서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탁탁 들어오고 엑기스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정말 잘 썼던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이 화면을 잘 돌려가면서 보세요. 아, 저렇게 쓴 게 정말 잘 쓴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한은행에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보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도 이렇게 잘 쓰는 사람 없을걸요? 제가 죄송한데 이 자기소개서를 우리 그 인사 담당자들한테 보였더니 아, 이게 학생이 쓴 거냐고 너무 잘 썼다고 놀래요. 야, 놀라워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야, 이 친구는 또 하나은행에도 최종 합격을 하죠. 외환은행에. 근데 여기 보면 헤드라인 타이틀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한 경제 독립,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후 3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잘 썼고요. 그 다음에 지식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문 밖에 있다. 기여의 광고 카피라이터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선 이걸 써라.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최적의 은행원 하면서 썼어요. 참 잘 쓰지 않았나요? 제가 이거를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썼을까?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잘 웃는 사람, 제 속에는 인연을 오래도록 지키고 싶은 노력이 있습니다. 접점에서 고객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 다 금융 쪽으로 다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것을, 그냥 항목은 뭐야? 은행에서 지정해줬지만 모든 건 뭐야? 금융업에 지원하니까 금융업에 맞춰서 쓴 거죠. 아쉬운 동메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배웠던 경험. 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입행한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겠냐? 장래포부죠. 우수한 인재와 열린 기업 문화로 높은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은행, 은퇴 설계 전문가가 되겠다. 이렇게 했고요. 1시간 만에 법칙을 실현하겠습니다. 했고요. 신한, 국민, 외환, 농협 최종 합격했지만 이 국민은행의 이 성장과정,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장과정은 이걸 한번 추천하고 싶어요. 성장과정 그냥 개인께 쓴 게 아니라 뭐예요? 금융인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 정직, 친절, 신속, 정학. 이 금융인이 갖춰야 될 자질을 성장과정의 헤드라인 타이틀로 놓고 썼어요. 정말 잘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성장과정 써라. 정말 이렇게 정직, 친절, 신속, 정학 이거를 그냥 놓고 말만 살짝 바꿔서 써도 사실은 웬만한 업종에 다 맞을 거예요. 왜? 성장과정에 정직, 친절, 신속, 정학 저걸 좋아하거든요. 저런 단어를. 회사에서는 금융업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회사가 좋아해요. 근데 성장 과정에 나는 이렇게 정직하고, 모든 제조업, 일반 제조업이나 모든 업종은 나는 이 4가지는 다 이렇게 넣어서 한번 해보고 실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합격할 확률이 무지무지 높은 항목이에요. 저렇게 정직, 친절, 신속, 정학을 성장 과정에 놓고 쓰는 거 상당히 좋다. 말만 살짝 바꿔서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격의 장단점, 열린 마음가짐과 도전정신, 신뢰와 믿음으로 맺은 넓은 인간관계, 실수를 오래 기억하는 성격. 성격의 장단점, 헤드라인 타이틀 3개, 5개, 뭐 많이 주면 줄수록 4, 5개 많이 주면 좋다. 뭐 3개도 괜찮아요. 저 정도로 잘 준 사례예요. 헤드라인 타이틀 정말 잘 줬고요. 열정을 쏟아 몰입한 경험, 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한, 왜? 내가 금융업에 도전하고 있으니까 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쓰면 안 돼요. 열정을 쏟아 몰입한 경험. 너 뭘 한 거 관계없어. 저기서 소개는 뭐냐면 네가 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떠서 뭘 몰입해갖고 열정을 쏟아본 적이 뭐가 있니? 이걸 물어본 건데 이 친구가 기가 막히게 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썼어요. 정말 잘 쓴 겁니다. 성공 또는 실패 경험. 누구 선생님 감사합니다. 3주간의 IT 봉사활동 하면서 이렇게 잘 썼고요. 지원 동기. 지원 동기 장래포부 뭘 써야 된다고 했나요? 일반적인 지원동기 장래포부가 아니라 핵심 6번에 있는 발전 방향, 금융업의 발전 방향, 이명박 정부 때 뭐 녹색 금융, 녹색 산업, 에코뱅커, 앵코뱅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삶에 이익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년 연속 NCSI 1위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녹색 금융을 선도하는 KB국민은행 에코뱅크가 되겠습니다. 너무 잘 만들지 않았나요? 발전 방향 갖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발전 방향을 썼다.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금융업의 발전 방향을 놓고 쓰니까 지원 동기가 확 들어오죠. 입사업계 은퇴 설계 전문가가 됐다. 퇴직 연금 사업자 유치에 힘쓰겠다. 발전 방향이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이 쓴 거하고 이거하고 놓고 보면 느낌이 전혀 틀려요. 핵심 6번을 갖고 쓴 사람과 그냥 핵심 3, 4번만 가지고 쓴 사람하고는 전혀 틀리다. 야, 이 친구는 양산의 영산대에서 차별화 이력서를 들었던 학생인데 졸업한 지가 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취업 공부를 하던 중 친구의 권유로 부산에 있는 모 대학교 학생인데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전부 불합격하고 노는 친구예요. 재수 삼수한 친구예요. 재수 삼수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윤찬진이가 영산대학교 와서 양산 영산대 와서 강의하는데 몰래 청강온 타학교 학생이에요. 강의해 주셨던 차별화 이력서에 크게 감명을 받고 해서 6월 말에 쓰던 부산행의 채용박람회 부산은행에 이력서를 접수했다. 금융기관의 생물학과 금융 자격증조차 없고 토익 성적도 낮았고 학점도 높지 않았다. 저만의 어필할 수 있는 차별화 이력서를 제출했고 1000명이 넘게 몰린 지원자를 제치고 타 전공에도 불구하고 생물학과인데 금융 경상 계열이 아니에요. 타 전공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서류 통과 합격했다. 저만의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자기소개를 했고 오늘 최종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다. 2010년 진짜 대단한 열의로 재수 삼수하면서 타 대학교까지 와서 강의를 듣고 핵심 역량 보고서 차별화 입사 지원서로 이력서가 자꾸 미미한 자료가 될까 싶어 보냅니다. 금융권에 지원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지 다른 학우들도 보고 배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격증과 해당 금융권 인턴 경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참 너무 감사한 친구인데 실제 은행에 입행 그 원서인데 이거는 뭐 보통 지정됐으니까 그대로 다운받아서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친구가 부산은행에 이렇게 행원에 채용에 이렇게 입사하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심플하게 급하게 지금 채용박람회 가야 되니까 미생물학과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참 열심히 만들었죠. 차별화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재수 삼수한 친구가 이걸 가지고 채용박람회 갔다가 합격한 부산은행의 통장도 만들고 그리고 이 증거 자료까지 해서 부산은행의 진 마음의 은행 행원이 되어 갚겠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사진까지. 하여튼 참 뭐 열심히 만들어서 했는데 앞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느낌은 떨어지죠. 노력한 느낌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다른 친구들이 그냥 입사지원서 아까 지정된 입사지원서 다른 친구들은 거의 요것만 내거든요. 이것만. 이거 입행원서 하나만 내는데 이 친구는 이거 플러스 이거를 같이 냈더니 차별화돼서 그래서 합격한 좋은 사례입니다. 야, 이렇게 열심히 한 친구들도 있다. 그래서 채용박람회 가서 합격한 친구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IMF 이전과 이후에 쓰레기 이력서다 성장과정 학창시절 장단점 취미활동 장래포부를 보면 어디에 가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뭐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나는 살았다. 그래서 난 지원한다. 전혀 느낌이 없는 그러나 2009년도에 경원대학교 학생은 이렇게 4월 달에 4학년 1학기 때 이 강의 들으면서 내가 LCD 부서에 근무하고 싶다. 거기 성장과정부터 포부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심으로 했더니 합격하더라. 4학년 1학기 4월 달에 중간고사 때 성장과정 이 직업을 선택한 동기 원인이 뭐고 성격 속에 지원하는 직무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이 맞지 않은지 지원 직무를 수행해 지금까지 준비한 거 학교생활 지원 동기 왜 지원했는지 입사회 포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헤드라인 타이틀이 없다. 그러나 플러스 요인은 4학년 1학기에 일찍 지원했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는 인정해 주더라. 누가? 면접관들이. 이거부터 넘어갈게요. 넘어가는데 이 친구는 재작년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난 후 오늘 두 번째로 수강한 한밭대 학생인데 마지막으로 1% 한반 나오는 봉사단 활동 경영학과 과대표 했다는 저조차도 기억하지 못했던 이력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고맙다. 뭐예요? 입사지원서 허와실에서 확인할 수 있냐? 없다. 그렇다면 뭐 아니면 돈이
그 저렇게 써놓고 네가 저기에 대해서 질문할 거에 대해서 준비해라. 진짜같이 된다, 진짜같이. 그래서 그걸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강의 내내 반성했다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러면서 뽑는다는 말이 있네요. 합격했다. 최종 이 친구 이제 서류까지 합격해서 나중에 이제 최종 합격까지 해서 어디서 근무하고 있다. 뭐까지 이제 편지가 온 대단한 친구인데, 지금 카타르 도하에서 항공사에 가서 교육받고 있다. 이제 이러면서 편지를 보내온 친구인데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네, 이 친구는 경상도 Y대학교 학생인데 2학년 2학기 때 취업 강의를 수강을 합니다. 그리고 차별화 입사 지원서를 이 당시에 와갖고 강의를 수강을 하고 이제 목표를 STS 중공업으로 잡는데,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다시 입사 지원서를 다시 청강을 하고 6개월 동안 본인이 연구를 해갖고 3학년 2학기 때 11월 달에 STS 중공업 홈페이지를 활용했고 왔는데, 당장 서류를 넣어도 합격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하게 열심히 연구한 친구예요. 이미 3학년 2학기 때. 그리고 4학년 2학기 때 은행으로 출근한 친구인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영산대학교에서 강사님 강의 도중 전문가용 카메라로 강의 자료를 촬영했던 학생이다. 그러니까 제 강의, 이런 강의라면 자료를 많이 보여주니까 성공한 사례를, 이걸 다 이렇게 앞에 하나은행 같이 막 녹음하고 사진 찍고 전문가용 카메라로 다 촬영하고 막 그래요. 저 뭐라고 안 해요. 예쁜 친구들이에요. 왜? 본인이 벌어먹고 살겠다는데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죠. 이 정도는 기억하시겠죠? 그러면서 여자 40-50명인데 남자 10% 뽑는다고 4-5명 뽑는데 영산대학교 이 학생이 당당하게 합격을 합니다. 조선, 해양, 세정, 어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2010년 SDS 조선해양 대졸 신입사원 지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참 잘 만들었죠. 그 홈페이지를 다운받아서 만들었고요. 제 꿈과 미래를 함께 하겠습니다. SDS 그룹 지원자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그러면서 SDS 조선해양 입사를 꿈꾸는 청년 누구 기억해 주세요. 앞에 우리은행에 있는 친구 그 내용을 약간 벤치마킹을 했죠. 벤치마킹으로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먹고 사는 게 다 벤치마킹 하는 거니까. SDS 여기는 뭐예요? 인적사항. 지원회사 어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본인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쫙 하면서 정말 잘 열심히 만들었고요. 그리고 학력, 성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만들었고요. 한눈에 탁 보이죠. 여러 가지 증거, 사진, 병역, 기타, 수상, 경력, 참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열심히 사는 친구예요. 지금 저 위에 사진을 보면, 열심히 사는 친구구나. 근데 저걸 글로만 썼으면 느낌이 없는데, 사진 밑에 이렇게 뭘 글로다 써놓고,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네? 활동적이네? 적극적이네? 아주 좋은 느낌은 다 주죠. 그리고 외국어, 입학 때 255점이 졸업할 때 795점 됐다. 이거를 어떤 도표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거고요. 나 이렇게 노력한 사람이다. 나는 어학을 잘 못하지만 꾸준한 토익 성적 향상으로 900점 취득을 예상한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어떤 노력하는 과정을 도표로 만들어서, 그래프로 만들어서 보여준 거. 외국어, 자격증, 포토샵, 그리고 경력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분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해줬어요. 참 잘했어요. 그리고 위에도 보면 뭐예요? 증거 사진, 증거 자료를 만들어서 나 이렇게 활동했다 하는 걸 사진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소개서, 예의 바른 호랭이 새끼,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광범위한 지식, 높은 친화력, 꼼꼼한 성격의 완벽주의,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노력, 박명수가 울고 간 최고의 2인자, 참 저런 좋은 말을. 그러면서 굵은 글씨체로, 중요한 거는 뭐야? 다 그냥 일반 글씨체로만 주면 안 읽으니까, 눈에 안 띄니까 굵은 글씨체로 다 주면서 요거 중요합니다. 요것만 요것도 봐주세요. 헤드라인 타이틀을 보고 밑에 거 다 못 읽죠? 요것만 중요해요. 요거 포인트를 탁탁 줬죠. 요거 포인트 준 거, 굵은 글씨체로 포인트 준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뭐예요? 그리고 세전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죠? 세전 갈 때도 홈페이지 다운받아 놓고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 학력, 연역, 병역, 외국어 다 똑같잖아요. 이런 거는 틀릴 수가 없잖아요.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갖다 퍼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단지 자기소개서는 뭐예요? 그 회사 업종에 따라서 약간만 내용을 바꿔주면 돼요. 큰 틀은 유지해. 자기소개서도 보면 큰 틀은 유지해. 왜? 핵심 역량 10문제에서 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그 자기소개서 내용을 갖다 퍼다 붙이고
조금씩만, 그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만 바꾸면 돼. 회사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핵심 10문제를 갖다가 만들어서 엑기스 뽑아갖고 잘 갖다 놓죠? 사실은 웬만한 데는 다 맞아요. 그 핵심 10문제가. 예, 요런 식으로 세전까지 상당히 잘했던 아주 뭐 똑같이 너무 잘 만들었던 사례고요. 이 친구는 배재대학교 학생인데 SK, CNC 접수 중인 인턴십에 서류 접수를 하게 되었다. 차별화 입사 지원서를 인사담당자한테 우편으로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다. 이력서 잘 보았다고. 준비 많이 한 것 같다고. 이번에 인턴십에 지원하냐고. 좋은 결과 기대하라고. 저 얼마나 기쁠까요? 이미 9년 전에 배재대학교 학생입니다. 이 강의 들으면서 서류를 SK, CNC에 냈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다고. 여러분 서류 접수했는데 인사 담당자한테 저렇게 전화 받으면요. 기분 좋습니다. 그냥 저 불합격한 학생한테 다 전화할까요? 안 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배재대학교 학생인데 LG전자에 보세요. 저번에 LG전자 인턴 서류에 탈락했는데 이번에 LG전자 신입 공채에 변경 내용 거의 없이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조언해 주신 대로 차별화 이력서를 등기로 보냈더니 서류 통과했다. 아니 지난번엔 인턴에서 똑같은 내용을 인턴에서 떨어졌어. 왜? 지정된 입사지원서니까. 두 장째 냈으니까. 그것을 차별화 입사지원서로 해서 냈더니 자기소개서 내용은 똑같아. 그리고 핵심 10문제 고된 차별화 입사지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해갖고 보완해서 냈더니 합격했어요. 야, 인적성이랑 면접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졸업한 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이번에 LG전자 면접 전부 합격 후 이제 신체검사만 남았다. 작년만 하더라도 중견기업까지 서류에서 전부 탈락했다. 중견기업까지 올 탈락한. 그리고 졸업할 때가 취업이 안 된.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3월부터 던졌는데 LG전자에 한 번에 합격했다. 강의 후 첫 도전이었던 LG전자 공채 서류 최초 통과. 그것도 대기업에 통과해서 1차 임원 면접까지 다 통과했다. 바로 원샷 원킬이었다. 보세요. 왜 핵심 10문제, 이 핵심 역량 보고서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접 때 당연히 차별화 일수를 보여드렸고요. 아이디어가 좋네요. 마지막에 입사 기원, 프레카드 이거를 들었다. 이번 면접에 압박이 심했지만 그래서 이 친구가 3.63, 학점 3.63 배제대 토익 785가 L전자에 인터넷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떨어졌는데 똑같은 내용을 차별화 일수로 해갖고 한 번에 다 합격함. 최종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들으면서 LG전자 지정됐잖아요. 이제 이렇게 반문하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접수했는지. 접수하는 방법 나 최종에 알려드릴게요. LG전자 3D가 대세, 스마트는 기본. 그러면서 이렇게 LG전자 테레비에 본인의 얼굴을 넣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원 소개. 이달의 베스트 추천 신입사원 누구? 그러면서 LG 신입사원 나 누구? 그래서 이렇게 쭉 잘 만들었죠. 홈페이지를 놓고 사랑해요 LG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기본 인적사항 우리가 기본으로다가 제가 맨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 그리고 L전자 최우수 선임연구원 수상 뭐 이런 식으로 L전자의 어떤 나무를 그려놓고 내가 2012년도에 입사해서 2023년도까지 나는 어떻게 성장하겠다. 나무를 놓고 나는 어떻게 성장하겠다. 누가 한 걸까요? 앞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포부를 어떻게 했어요? 게시판 형태로 했었죠. 누가? 엔서울 시티타워에 입사한 친구가. 그랬더니 이 친구는 뭐예요? 나무를 그려놓고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2023년도까지 잘하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 면접관들이 놀랄 거예요. 열심히 했네. 정말 대단하다. 왜? 다른 애들은 친구들은 지정된 입사지원서 2장인데. 평점. 성적이 군대 가기 전에 안 좋았는데 군대 갔다 와서 성적을 최고로 올렸다. 그래프로다가 한눈에 그냥 여기다가 한 줄로다가 뭐 1학년 때 뭐 2점 뭐 얼마 1학년 때 뭐 평균 2.5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안 좋잖아요. 나 1학년 때 군대 가기 전에 좀 놀았어. 근데 군대 갔다 와 정신 차려서 저 이렇게 성적을 올렸습니다. 4점대 유지했습니다. 3점대 후반 유지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굿 아이디어예요. 그냥 점수로만 기입을 했으면 뭐야 성적도 나쁘네? 그냥 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해놓으니까 군대 갔다 와서 얘가 하고자 했더니 성적 관리를 잘했네?
왜? 군대 가기 전에 놀 수 있다라고 우리 남자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참여 프로젝트. 나 이러이러한 교육활동했다. 생산성본부, 교육노동부, 취업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나 이런 거 했다? 교육했다, 교육.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교육이라든가 어떤 표준협회라든가 생산성본부, 능률협회 이런 데서 하는 저렴한 교육 프로그램은 가능한 들어라. 온라인 원격 교육. 그리고 참여 프로젝트. 뭐 프로젝트에 뭘 참여했다. 몇 달간, 한 달간 뭐 개인적으로 참여도 개발 언어 뭐 해갖고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레포트를 했더라도 프로젝트라는 단어로 바꿔서 했더니 느낌은 더 좋죠. 이걸 레포트로 했어봐. 뭐 레포트 낸 걸 왜 냈어? 이렇게 했잖아. 근데 레포트를 참여 프로젝트. 팀별로다가 레포트 쓰고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팀별 발표. 이거를 프로젝트라는 용어로다가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왜? 인사 담당자들이, 면접관들이 프로젝트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사회활동, 배운점, 농장, 밴드 활동, 호텔 근무, 한국어 동아리. 그래서 여기서 뭘 배우고 느꼈다 한 것을 이 친구는 했고요. 성장과정, 호기심이 불러온 사고뭉치. 그러면서 중간에 빨간 글씨로다가 나 중에 이 헤드라인 탓들 호기심으로 불러온 사고뭉치 성장과정은 이걸로다가 시선을 끌고 빨간 글씨로다가 뭐요? 나 요거 성장과정에서 요것만큼은 중요해. 면접관님 바쁘시죠? 요 빨간 글씨만큼은 봐주세요. 빨간 글씨를 훑으면서 더 눈에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머릿속에 남으니까 포인트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안 하고 빡빡하게 까만 글씨로 해서 써놓으면 안 보인다 이거예요. 다 찾아야 되는데 면접관의 인간의 한계, 서류 전형의 한계가 있는 사람한테 보이냐고요. 성격의 장단점, 성실함, 추진력. 그러면서 또 중요했던 부분은 빨간 글씨로 넣어줬고요. 성취, 소비자가 곧 개발자. 근데 이제 여기서 빨간 글씨가 뭐하면 그냥 저 빨간 글씨는 까만 굵은 글씨체로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것도 눈에 켜요. 예. 근데 저 글씨가 12포인트다. 그러면 저 글씨는 빨간 글씨는 14포인트를 줘도 돼요. 그러면 그게 또 눈에 튀거든요. 굵은 글씨체 글씨 크기를 조금 더 크게. 그렇게 해도 눈에 탁 튀거든요. 그것도 면접관한테 강하게 각인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열정. 먼저 이런 식으로 잘 만들었고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실패 경험, 마지막 자존심에 도전하다, 그러면서 호주 전역 투어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 뭐예요? L전자에 서류 불합격, 인터넷 불합격한 거를 이렇게 차별화 입사 지원서를 했더니 합격하더라 하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냉 똑같다 그랬죠. 회사 홈페이지에 차별화 입사 지원서를 해서 붉은 글씨체, 헤드라인 타이틀을, 특별 없는 면접관, 눈에 튀게 만들어준 거. 이거 다예요. 사람을 깨우치게 하는 경험들, 역량, 그러면서 본인의 이렇게 해줬고요. L전자의 혁명, 뭐예요? 발전 방향을 L전자의 혁명, 핵심 6번을 가지고 넣어준 거예요. 참 잘 넣어줬어요. 혁명의 핵심,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된다? L전자가 나갈 방향을 너 위에다가 발전 방향으로 했는데 이거 발전 방향을 갖다 이렇게 넣어주면 조금 건방져 보일 수 있어요. 그냥 포부 이렇게 해줘야 돼요. 나만의 차별화된 포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저 발전 방향은 핵심 6번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죠. 핵심 6번에 있는 발전 방향 단어는 함부로 쓰지 마라. 근데 이 친구는 그 당시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대로 해서 냈는데도 L전자 합격을 한 거예요. 한 번에 다 프리패스. 10년 후 포부, 인류 도약의 시기 이러면서 이제 L전자에 합격한 참 대단한. 저는 이 친구 거를 보면서 어떻게 졸업할 때 다 불합격을 했는데 한 번에 강의 듣고 한 번에 L전자에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중경기까지 다 서류 불합격한 친구가 그리고 인터넷 서류 불합격했던 친구가 내용을 똑같이 하고 이렇게 차별화해서 했더니 L전자에 한 번에 합격하더라 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실사례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2012년 2월에 졸업하는데 한남대 인턴이에요. 근데 3.3 무토익 3.3 무토익인데 이 당시에 인턴 조교 대상으로 한 강의를 제가 했는데 그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2012년 2월 졸업자인데 이 편지가 제가 1년 있다가 근 10개월 있다 받은 편지예요. 그러니 이게 재수 이제 잘못되면 삼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그리고 경쟁률이 200대 1인데 경영지원팀 팀장에 듣게 되었다. 200대 1이라고. 근데 가자마자 이름을 알아봐 주더라. 왜? 내가 차별화 입사 지원서를 연구해갖고 냈거든요. 어떻게 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냈더니
갔더니 가자마자 이름을 알아봐 주시면서 악수를 해주고 인상 있게 잘 봤다고. 서류 하나 낸 게. 딴 애들은 왜? 지정된 입사지원서 2장짜리 냈으니까.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말이야. 200대 1이에요. 여기 한 명이 서류 합격자 5명 중 1명 채용하는데 어제 12월 7일 최종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지방대생이고 어학점수도 없고 무토익. 차별의 이력서를 열심히 준비하고 꼭 스펙을 쌓은 학업이 아닌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에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 찾아서 뭐야? 온라인 교육 뭐 이런 거 한 거죠. 그런데 200대 1에 한남대 무토익이 합격한 사례입니다. 그것도 재수 한 학생이 보세요. 그리고 옆에 주변에서 자료를 달라고 모두 아우성이다. 왜? 이런 강의를 많이 안 들었습니까? 1년 기다렸습니다. 이제 할 때입니다. 바닷속에서 누구 입사기원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참 잘 만들었죠. 자격증. 다 이거 온라인 교육에서 하는 거죠. 야, 그리고, 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저 페이지를. 반드시 삼천리 자전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성냥머리 같은 열정, 연탄 같은 끈기력, 대통령 같은 리더십. 야, 그러면서 왜 삼천리 자전거인가? 그러면서 입사 기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활동 내역을 쭉 하면서 만들었어요. 참 잘했죠. 그리고 자신 있습니다. 10월부터 제 홈페이지는 삼천리 자전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제품 설명서, 그리고 이렇게, 뭐 입사 기원 해가지고, 그 어디 해외까지 가면서 이런 프랜카드를 만들어갖고 사진을 찍고, 그럼 면접관들이 이런 거 보면 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 입사하고 싶은 열정인데. 다른 애들은 입으로만 얘기하는데. 128번째 삼천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싶습니다. 희망 없는 및 장래 포부 본의 의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친구가 삼천리 자전거에 입사를 합니다. 정말 잘 만들지 않았나요? 이 정도로 만들어도 무토익의 3.3, 한남대 200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하더라 하는 것을 지금 이 차별화 입사지원서로 삼천리 자전거 입사지원서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차별화했던 성공 사례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